비트코인이 급등한 후 급락했고 주식시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세요. 매일 여기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컴퓨터에서 구독 버튼, 그 하얀 버튼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고리즘에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매주 무료로 만드는 이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분석하면서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함께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매주 댓글을 남기는 분들에게 비트코인을 나눠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곧 다가오는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으니 구독해주세요. 비트코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라드를 싫어해. 그렇지 않다면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빨간색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죠. 어제 큰 뉴스는 연방준비제도 FOMC가 회의를 열고 금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그로부터 멋지게 급등했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조정이 시작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이 FOMC 이후 얻었던 이익을 사실상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신다면 파월 의장의 연준 결정 요약입니다. FOMC는 매년 회의를 열지만 매달 열지는 않으며 금리 인하를 원할지 논의합니다. 이는 물론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분의 투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낮은 금리를 볼 때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주식, 암호화폐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연준이 실제로 양적 긴축, 즉 QT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QT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정부 채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서 돈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달에 약 250억 달러를 판매해왔지만 4월부터는 이를 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어제 그 논의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시 말해 QT를 완화하고 이 양적 긴축을 느리게 하면 금융 조건이 느슨해지죠. 맞죠? 판매가 줄어들고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며 대출이 쉬워집니다. 좋아요. 연준의 완전한 전환은 아니지만 작은 발걸음입니다. 완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시장에서 우리의 투자에 좋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2번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했습니다. 최근 제 영상에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만약 그들이 올해 2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는 위험 자산에 대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2번의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불확실성입니다. 연준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2번으로 고수하고 있지만 먼저 경제가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 중에 항상 발표를 하고 그 후에 파월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의 연설 중에 기본적으로 그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것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것, 즉 임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다음 큰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세와 인플레이션, 성장의 영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5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6월이 될 것입니다. 만약 5월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시장에서 불꽃놀이가 예상됩니다. 연준은 아직 위험 자산을 완전히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천천히 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관세는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4월에 그것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가 양적 긴축 QT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시장에서 그 초기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피하려 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변동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트레이더 시장이라는 뜻이죠. 트레이더들은 그 QT에서 매수했어요. 그들은 그 펌프를 팔아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비트코인을 두 개의 범위로 나눌 수 있죠. 맞죠? 기본적으로 80%에 위에서 그리고 76K의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92K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84, 85K 위에 머물기를 원해요. 이 범위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리고 비트코인이 80K 아래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만약 당신이 장기 투자자라면 아마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이 보유자라면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사려고 한다면 아마 당신에게 해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대부분의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이 더 많이 하락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동성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은 글래스노드에서 비트코인 축적 추세 점수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듯이 축적 추세 점수가 0.2를 넘어서 상승했어요. 이는 최근 하락세 동안 일부 매수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배급이 여전히 지배적인 매도 상태인 동안 이 변화는 축적의 초기 징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세의 최악을 이미 겪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80K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끝은 아니에요. 그건 겨우 5% 정도의 하락이에요. 이미 20%에서 25% 이상 하락한 후라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제가 보기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 같다면요. 특히 이 세금이 조금 안정되고 금리가 인하되고 연준이 조금 더 방향을 바꾸면 시장에서 더 많은 리스크와 유동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위 거래를 위해 다른 자산을 사는 경우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에 대비하세요. 당위 이익을 노리고 있다면 알트코인에 관해서는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항상 이례적인 경우가 있어요. 즉 성과가 꽤 좋을 알트코인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체인에서 낮은 시가총액의 코인들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변동성이 크고 상승만큼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얼마나 약했는지 계속 강조해 왔어요.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에 비해 꽤 괜찮은 상승이 있었고 그 상승이 이미 되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ETH, BTC 차트를 보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ETH가 여기서 잠재적으로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 긴 단연간 하락세를 깨뜨릴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것이 반등했지만 다시 11 차트의 이동 평균에서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락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요. ETH, BTC, 이디오리움은 전반적으로 이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약해 보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듯이 저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이디오리움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려는 것,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말 약했어요. 그래서 ETF와 암호화폐를 포함한 주요 자산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확실히 지배적이에요. 주로 비트코인 시장이에요. 물론 비트코인이 더 지배적일수록 그만큼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건 또 주목해야 할 다른 점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을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보면 어디에나 빨간색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러한 상승은 실제로 되돌려졌어요. 지금 사려고 하는 특별한 관심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BNB는 2% 상승했어요.
이런 다양한 알트코인 중에는 괜찮은 작은 상승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1%에서 2%는 어떤 의미에서도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니에요. 특히 단기 거래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많은 알트코인 거래에서 시장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마무리하자면 연준은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현재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것은 양적 긴축 QT의 둔화였고 이는 완화의 한 단계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러한 관세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비트코인과 주식은 이 범위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매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 시장이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So, 뭔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때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제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에 제가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제 얼굴을 담은 몇 개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내 전화기로 얼굴 촬영을 할 거예요. 제가 몇 개의 영상을 녹화하고 큰 변화가 있으면 업데이트해 드리려고 할게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주에 여행할 계획을 아주 오랫동안 세워왔어요.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분명히 제가 이 채널에 나타날 거예요. 이번에 몇 개의 영상을 더 올릴 예정이에요. 더 유용한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위에 제가 나열한 유용한 정보가 담긴 몇 개의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비트코인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곧 제공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